이쪽 오세요. 인사말, 네네. 인사말. 소비자들 전화 때문에 정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저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네, 쭉쭉 나오죠? 네. 저희가 오늘 와 있는 현장은 아까 쭉 오는 길을 살짝 찍었잖아요. 네. 여기가 오랜만에 서울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여의도예요, 여의도. 어디냐면 그 MBC 945 있던 자리 있죠? 네. 그쪽이 바로 우리 신영 쪽하고 이제 시공사 GS에서 만들어주신 바로 원래 이름은 지웰이 될 수 있었는데 신영 지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쪽에도 많이 지었잖아요. 수지, 동탄 뭐 이쪽. 동탄에도 진짜 많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하이엔드 브랜드인 브라이튼. 이제 브라이튼으로 어떤 신영이 잘하는 게 뭐죠? 주상복합?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이런 아파트를 복합 시설로 하는 쪽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후분양이긴 하지만 이제 좀 홍보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가 자재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브라스코하고 너무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좋은 계기로 해서 이쪽에 있는 그 101 타입하고 117 타입인가 아무튼 두 개를 지금 촬영하게 됐어요. 지금 와 있는 곳은 101 타입이고요. 뷰가 끝내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시내 전경이 다 보이죠, 여기서. 이게 이제 시티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녁에 왔으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그런 야경이 나올 텐데, 여기가 여의도죠, 여의도. 또 좌측으로 63빌딩이랑 한강도 보입니다. 좌측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고급 이런 고급 주상복합에 저희가 촬영을 왔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홈스타일링에 있어서 또한 좀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가구로 한 바퀴를 돌고 네. 설명을, 그 다음에 커튼 쪽의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주상복합이야말로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형화된 케이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캐바이캐 다를 것 같아요. 네. 입주민, 자녀 수, 또는 뭐 싱글족 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천장이 정말 높죠,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구부터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제 101 타입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4배 구조고요. 한번 저를 멀리서 한번 찍어주세요. 굉장히 예전에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좀 뭔가가 다르죠, 염실장. 네. 뭔가가 좀 더 높지 않나요? 이게 천장고가 여기가 무려 한 거의 2,800이 돼요. 지금 우물천장 안쪽은 한 2,780 정도가 2,790 정도가 나오고, 그냥 있는 천장고도 2,587, 즉 한 2,590, 그냥 좀 반올리면 한 2,6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 보이는 게, 이게 뭐를 놔도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확실히 똑같은 폭이더라도 더 높으면 좀 우리가 말하는 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머신한 게 더 많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장단점도 이제 존재합니다. 일단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창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전체적인 인테리어 보시면 주방까지 그냥 찍어주세요. 저희가 원래 브라스코에서 하는 방식대로 굉장히 통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비슷한 색깔로만, 두 가지 색깔로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그래니트 그레이, 이거 좀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이런 애쉬 그레이와 실티 베이지 톤으로 저희가 맞췄고, 분명한 거는 주방에 있는 가구하고 여기는 벽지하고 같은 재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색감이 비슷하잖아요. 톤 앤 매너를 맞췄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틀까지.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여기 강마루를 한번 보여주시면, 강마루가 제가 태어난 독일 거, 제가 태어난 바로 우리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함베아게라는 회사의 하로라는 이제 회사의 제품을 썼는데, 이게 아마 맥심이라는 제일 폭 넓은 그런 강마루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자재임은 불구한데, 혹시 염실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독일 감성, 유럽 감성.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내추럴하고 약간 자연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자연도 자연이지만 이 바닥이 제가 절대로 여기 우리 아파트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에서는 예뻐 보이는데 다른 가구가 들어갔을 때 은근슬쩍 매칭하기가 조금 힘든 색깔일 수도 있어요. 이 색깔이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밝은 편으로 느껴지죠, 염실장님. 네. 근데 이게 밝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두운 톤의 강마루예요. 물론 아닌데 저희 전집의 인테리어하는 거는 월넛 계통의 헤링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밝은데, 그렇지 뭐에 따라 비교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 염실장 요즘 우리 신축 아파트 다녀오면 바닥이 어때요? 정말 약간 이런 색깔의 강마루도 많았죠. 네. 그러니까 환해요. 근데 그 환한 제품에 다른 제품을 놨을 때가 밸런스가 잘 맞아요? 아니면 이런 조금 중간 계통 쪽에 놨을 때 뭐가 잘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비슷한 색깔로 많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트월 쪽이라든지 뭐 이런 벽지 쪽에 있는 크림톤으로에 가까운 흔히 말하는 화이트 오크로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이거보다 저렴한 자재인 거는 확실한데, 왜냐면 이거는 독일제 강마루거든요. 그런데 색깔, 디자인 쪽으로 보면 어떤 쇼파를 놨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극단적인 예로 원래는 제가 색상 있는 쇼파를 절대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천장고도 낮고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빨간색 쇼파를 놓으면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순간에, 가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다소 조잡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장고가 높은 이런, 사실은 여기 시스클라인이 달려있는 거 보셨죠? 네. 부장님. 이게 그래서 자이가 선택된 것 같아요. 진짜 자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클라인을 하니까 그 LG에는 공청기를 놓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실장님. 보통 공청기를 또 스탠드 에어컨만 하는 거를 또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또 어쨌든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101 타입 치고 요게 좀 좁더라고요, 염실장님. 요게 한번 재주실래요? 지금? 네. 요게 제가 아까 쟀을 때 한 4,400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 타입에서는 한 5,000 정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4,598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넓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제품들을 쓸데없이 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로 나왔다 보니까 어떤 편의시설들이 다 전자제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쇼파하고 TV만 걸면 되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진짜 공간이 남아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색깔이는 1인용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조금 바우치바우치한 약간 귀여운 그런 둥근 모양의 쇼파를 좀 중간에 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바닥이 그런 색깔을 소화하기에는 또 다소 부담스러운 조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좀 투머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만약에 새하얀 대리석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마루 자체가 엄청 좋은 품질의 그런 독일제 강마루, 잘 휘어지지도 않고 잘 이 변형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하로사의 제품이. 그런데 이 색깔 자체가 독일식이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모던한 약간 미드 센추리를 요즘에 꾸미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는 이 내추럴한 게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가구는 원래 이런 천장고 높은 데는 좀 색감 있는 약간 재미를 느끼는 스타일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쪽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더 세련돼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을 파생하지 말고 모양으로는 좀 둥근한 걸 파생할 수는 있지만, 색상은 그냥 제가 추구하는 그런 오트밀 계열이나 아이보리 계열로 조금 인테리어 되게 해서 얘를 좀 더 얌전하게 보이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TV 단자가 조금은 낮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요즘에는 조금 높게 달긴 하는데 사실상
거실장을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바로 우리 브라이튼 분들이 만약에 저희 고객으로 오면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실장이 제가 요즘 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죠. 반장. 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저 한번 쭉 비춰주세요. 이 반장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이어붙이게 해서 홈바, 작은 미니바 하나를 얘하고 똑같은 높이로 주방하고 이어지게 해서 바로 여기 있는 분위기가 이쪽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재도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부장 자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화이트 베를린 스타일로 갈 건지 블랙 베를린 스타일로 갈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닥 자재를 훨씬 더 밝게 보이게 하는 그런 홈 스타일링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저희 주방 쪽을 설명을 드리면, 주방 여기 상부를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염 실장님?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자재죠? 네. 저희 매장에 깔려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요즘에 이 엔지니어드 포세린으로 식탁을 많이 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포레나 있죠. 그때 왜 깔맞춤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식탁을 갖다가 이렇게 T자로 놓는 것보다는 여기가 또 문이 열려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얘하고 연관이 되게 같은 길이로 한 2100 정도나 2000짜리 식탁을 이렇게 쭉 길게 설치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다 되는 거죠. 식탁까지를 이 같은 자재로 좀 제작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게 여기가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신축에서 원래는 좀 보기 힘든 이런 히든도어 형태로 이걸 했잖아요. 염 실장님 멀리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경 안 쓰고 멀리서 보면 여기가 다 벽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점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갑자기 저 친구가 루카 부장이 식탁 설명하다가, 아니 저쪽에서 찍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식탁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히든도어 얘기를 왜 꺼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얘가 감춰져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여기가 문틀이 보이잖아요. 네.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히든도어로 안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컨트롤 패드도 좀 더 이쪽에 달려 있을 것이고, 문도 사실은 거의 한 90cm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외곽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측할 때 몰딩 앞에 틀까지 하냐, 틀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저희가 실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히든도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지는 바람에 여기가 넓어졌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식탁을 폭도 크게 맞추고 이렇게 놓으면 자연적으로 여기 복도 쪽이 간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염 실장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면 이 공간이 절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아일랜드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더 넓어요. 여기가 만약에 일반 아파트면 이 아일랜드가 이거보다 한 20cm가 더 적어요.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이제 좀 더 넓어 보이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넓은 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왜냐면 이쪽에서 보시면 이런 전자제품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뭔가를 어떤 수납 활용도를 사실 극대화시키고,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아일랜드는 크려면 크던가 없던가 두 개 중에 하나, 이 어정쩡한 크기는 식탁만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염 실장이 아일랜드를 옵션화할 때 아예 안 고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아예 없이 그냥 긴 식탁 놓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있는 것도 철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 좁은 집이 아니에요. 엄청 넓어요. 신축치고는 넓게 나왔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존에 5, 60평에 살던 강남 부자가 갑자기 여기 브라이튼을 매수를 했어.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던 고급 가구점에 2,400짜리 10인용, 8인용 테이블을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자들이 복도 쪽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왜냐면 이 문도 열어야지, 의자도 진입 반경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루카 부장의 생각은 뭐냐면
길이는 비슷하게 이랑 가되 폭은 너무나 900, 1000은 넓으니까 차라리 원래 폭은 한 800에서 850대를 유지하고 절대로 900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 약간은 짧게 하셔도 돼요. 이 아일랜드보다. 왜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수납은 많지만 뭔가가 재밌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평형대 오신 분들 중에 거실장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얘가 그대로 여기에 복사가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대로 복사하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염실장님, 보통은 홈바를 하면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측면 있죠. 근데 저희가 요즘에 하는 거는 어때요? 측면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일랜드나 저 상부장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요 칸만큼 1m 20만큼 연결이 되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주방 상부장하고 같은 자재로 플로팅 선반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라인 조명을 집어넣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까지는 조금 오바지만 밑에 있는 반장을 같은 형태로 저희가 스타벅스장이라고 요즘에 출시한 게 있는데 이걸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무슨 로봇 청소기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방과 이 거실을 일제히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TV를 놓으면 이 부분도 사실 가려지고 TV를 갖다가 물론 이제 막 100인치 이상 하게 되면 반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TV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4,400, 500 정도가 나오는 이 폭을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86인치가 원래 크기로는 가장 적당해요. 근데 86인치는 조금 이 크기를 감안했을 경우에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소파하고 1인용을 하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꾸시면 되니까 식탁은 T자가 아닌 평행으로 같은 돌그릇대 방향으로 이 하루 마룻바닥의 방향대로 같은 재질의 제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밝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부분들 중에. 그분들은 바로 이 색깔에 맞추는 그런 타입의 밝은 걸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밝은 거를 놓으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염실장님? 만약에 상판을 갖다가 하얀색을 하게 되면 바닥이 더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안방으로 넘어갈게요. 시작해줬어요? 연장돼서 찍고 있습니다. 아, 곧바로 눌렀어요? 다시 끄고 다시 시작.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라인 조명을 넣었어. 참. 여기가 공간이 얼마나 나오냐면 3050이나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붙박이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포그그레이 색상으로 잘 돼 있는데 얼마나 천장고가 높아요, 진짜. 이거 해도 여기 위에 진짜 조그만 트렁크도 들어가겠다. 그죠? 근데 아쉬운 건 서랍은 안 넣었네요. 아, 여기 있다, 서랍이. 네. 서랍은 이 정도면 깊은 편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천고가 높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게 이중으로 거는 옷이 사실 많으면 좋은데 또 여자분들이 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어떻게 보면 팬트리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조차도 지금 커튼박스처럼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마이너스 몰딩처럼 돼버렸네요, 여기가. 이거는 표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거예요. 여기야말로 침대를, 헤드를 저쪽으로 놓진 않거든요. 이쪽으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 좋은 아파트든 저렴한 아파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방에 붙박이를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이 커튼이나 이 침대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현관문하고 그러니까 안방문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헤드가 들어가면 굳이 너무 화려한 호텔식 침대나 헤드보다는 차라리 얘하고 맞는 색깔의 어떤 같은 자재로 뭔가를 인테리어처럼 짜고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이쪽에 1인용 의자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던 녀석이 안마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이게 좀 조그만 라운드 테이블이 나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안방은 아마 염 실장이 더 하실 말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다르게 커튼박스가 끝까지 가 있지만 커튼박스는 얕아. 근데 그거는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이어서 작은 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화서역 브리시엘이라고 기억나나요? 네. 이제 푸르지오가 시공사인 아파트인데 거기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L자 붙박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쪽에는 붙박이, 그죠? 네. 근데 이쪽에는 붙박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벽이죠. 벽이에요. 그럼 저를 따라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왜 리을자, 왜 디귿자, 리을자 붙박이라는 별명이 붙냐면 바로 마주보는 맨 끝에 침실 3는 이게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가 붙박이였잖아요. 저쪽은. 네. 여기가 붙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아트월 벽이고요. 시멘트 벽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리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애매하냐면 책상을 놓을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 열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보통 여기는 이제 붙박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보통은 침대를 여기다가 많이 놓은 편인데 지금 이쪽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으시면 돼요. 이쪽에 침대를 놓고 여기를 갖다가 기역자로 이렇게 서재를 꾸미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밖에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침대를 여기다가 놓는 순간에 일자형으로밖에 안 되는데 책장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쪽 브라이튼의 끝에 있는 방을 만약에 학생방으로 꾸민다면 이쪽 전체를 책장으로 하되 여기 안에를 갖다가 침대를 함몰시킬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길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역시 침대는 이렇게 놓는 게 제일 낫다. 바로 이게 지금 침대폭 정도가 되니까 이쪽에 침대를 넣고 이쪽을 갖다가 기역자로 어떤 서재를 꾸미는 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나 컴퓨터 2대 이상을 놓고 싶으면 고등학생, 대학생, 게임 좋아하는 남학생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에 서재를 꾸미는 게 가장 공간 가성비가 많이 나온다. 그럼 중간에 있는 방은 똑같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는 책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붙박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침대를 만약에 저 옆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놓으면 진짜 책상을 여기다가 밖에 못 놓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드는 부분은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은 문이 열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염 실장님. 네. 다행히 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창가 쪽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일단 하나를 집어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유 공간에 기역자고 이렇게 공간을 파생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으로 이게 차라리 벽지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런 원목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 걸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를 아트월을 가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그냥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커튼, 침대, 그리고 이쪽이 서재 플러스 책상을 원 유닛으로 하는 이런 러비논 같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구는 여기까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커튼은 뭐 일반 아파트랑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브라이튼이라면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커튼 쪽에서 봤을 땐 커튼 박스도 굉장히 넓고 거실 기준에 깊어서 저는 커튼 쪽의 문제는 이제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현장에는 어떤 게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보다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런 취향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분들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조금 패턴 있는 디자인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남들이 많이 하는 것보단 뭔가 조금 더 유니크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 더 커튼에서 취급하는 몇 가지 컨셉을 추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차르르한 느낌보다는 좀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겉지 속지 조합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겉지를 너무 무난하게 가기보단 뭐 하단은 리드밴드 처리하든 아니면 패턴을 좀 넣든 아니면 색감을 좀 넣어서 되게 유니크하고 좀 뻔하지 않게 가는 것도 권장해드리고, 기존에는 아파트하고 약간 다르네요. 오늘 우리 리파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만약에 의뢰가 오면 갑자기 막 브라이튼에서 막 100집, 200집은 절대 안 오거든요. 예를 들면 한 집이 오셨을 때 그 한 집이 좀 일반적인 되게 보편적인 스타일보다는 조금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저희가 권장해드리기도 좋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설치가 딱 끝났을 때 뭐야 뻔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유니크하다, 좀 멋지다, 좀 감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컨셉 추천은 그래도 커튼의 가장 기본인 겉지 속지를 가되 그 원단이나 패턴이나 색감 플레이를 조금 유니크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여기는 뭐 사실 이건 창호 잘 쓰여 있고 샤시 보니까 무겁고 뭐 난방 이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워낙 이따가 이제 좀 우리 한강뷰도 가겠지만 여기도 시티뷰 너무 좋잖아요. 사실 야경이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너무 커튼으로 막 가리고 살고 막 닫고 살고 이런 데 막 차단시키는 느낌보단 요즘 이제 예쁜 카페들, 신상 카페들 가보면 분명히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선 저기가 보여요. 근데 쟤네는 우리를 못 봐. 밖에 나가서 주차장 쪽에서 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안 보이는 그런 블라인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안에서 봤을 때는 시야를 확보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안에 시야를 차단해주는 스크린들인데 그런 거를 그냥 깔끔하게 여기가 지금 투베이로 돼 있거든요. 그러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리고 또 이럴 때 또 천장고가 높은데 손잡이가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 있으면 이게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인지 아니면 브라이튼 뭐 다른 동네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 리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서 그냥 저는 전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넣어서 그냥 스크린 깔끔하게 2개 넣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막 치렁치렁 스타일보단 이 집이 갖고 있는 장점인 이런 뷰, 야경, 뭐 시티뷰 이런 거를 살리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의, 우리 뭐 몇 인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뢰자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블라인드랑 다르게 손잡이를 없애서 자동화 시스템, 요즘 IoT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알람 맞춰놓고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어서 저는 두 번째 추천은 이렇게 선스크린 제품들, 이런 근데 그거는 있네요. 저기 옆동하고 보이네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소파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열어놓을 수는 소파를 없고 저쪽에다 놓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쪽에 놨을 경우에는 좀 서로 생활 간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녁에 내려놓으면 이 야경은 아마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저기서 우리가 보이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 추천해드리고, 세 번째 컨셉은 이게 정말 많이 하진 않는 건데 그래도 브라이튼 여의도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안나리풀이라고 저희 더 커튼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커튼과 블라인드의 믹스 제품인데 사실 이거는 믹서기에 넣어서 섞으셨어요. 뭐 제품 설명을 드릴 만한 제품인 건 아닌 게 설명해드려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매장에 와서 직접 시연해 보시고 체감해 보시는 게 제일 제가 좋은 여기 게,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사실 그거 보셔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실물을 직접 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안나리풀 계약하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유입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매장에 오셔서 실제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커튼 업계들은 대부분 스탠다드나 뭐 중간 정도인데 안나리풀은 완전 하이엔드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랑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도 저희 생각이 유튜브 영상 보고 가시는 분은 특별 할인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오시면 할인보다는 퀄리티를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할인도 하세요. 네.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건너편에 원래 저희가 창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차피 조그마니까 네. 물론 브라이튼 쪽에서 올 정도면 싸구려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커튼으로 했는데 이거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해드려도
아마 일반 콤비 블라인드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좋게 가지 않을까? 그거는 고객님 만족도도 있지만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걸 서비스로 주냐 안 주냐 그 고마움보다는 이거를 너무 저렴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그거의 연장인데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로 드릴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이즈 정도는 아마 서비스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랑 계약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왜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이럴 땐 좋은 걸 가냐라는 건 이제 그런 전체적인 퀄리티가 네. 이거 하나로 망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다 하셔서 뭐 400, 500이 나왔어. 근데 이거 서비스로 기본 넣어놓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400, 500짜리가 100, 200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야, 서비스 필요 없고 그냥 돈 주고 살 거야. 제일 좋은 거 뭐야? 사실 블라인드는 좋아봤자예요. 좋아봤자인데 그런 좋아봤자인 블라인드들 중에서도 소재를 뭐 원목 계열이나 뭐 스틸 계열 요즘은 L형 스틸이라 그래서 스틸 제품들 중에서 되게 고가 제품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뭐 고가가 좋다기보다는 소재의 변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유니크한 소재들을 써서 깔끔하게 그냥 가려두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원래 블라인드로 하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신축 아파트는 사실은 그 메가차르를 더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포그차르를. 포그차르를. 네. 근데 저기에 만약에 어떤 고급스러운 우드 블라인드나 그런 게 가져가면 그거를 얘랑 같이 깔맞춤하는 거는 어떤가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네. 커튼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네. 여기는 커튼 박스가 이거는 없구나. 업체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아마 조금 더 슬림한 블라인드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알루로 가야겠다.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오.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왜 좀 더 유리하죠? 커튼 박스가 없을 때? 지금 자재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블라인드들은 위에 상대 부속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 통이 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입주자님들, 고객님들이 실제로 이걸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어느 박스 안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박스가 없는 데들은 이게 그대로 노출인 거예요. 그대로 이 창틀만큼 보기 싫은 그런 기둥 하나가 생기겠네요. 근데 이건 어떤 제품이든 거의 8cm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가장 작게 나오는 게 알루미늄 블라인드들이에요. 좀 더 슬림하게 나왔네요. 2.5cm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좀 이런 전체적인 주방하고 어울리는 쪽으로 슬림하게 가는 게 어쩌면 이렇게 블랙톤으로 얄쌍하게 가도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알루미늄도 소재별로 그 그레이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루미늄 보여드리면 집에 철제 블라인드 너무 싫어. 근데 그 그레이드 등급을 제가 또 보여드리면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소재 알루미늄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느끼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좀 양철같이 맞아요. 짤랑짤랑거리는 게 없어 보여 하는데 이거를 소재로 막상 그 여러 가지 소재를 보면 요거는 괜찮네 하는 경우가 맞아요. 등급이 좀 있어요. 알루미늄도 그냥 베이직 등급이 있고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뭐 C 모드가 있고 L 모드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아는 게 저도 처음에 알루미늄 블라인드 제일 저가를 봤을 때 약간 장난감집에 그거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영상에서 알루미늄 블라인드? 싸구려 아니야?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설명이 아니라 진짜 유명한 이런 인테리어 인스타나 이런 자료들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진짜 예쁘고 하이엔드로 꾸며놓는 집들의 이런 포인트 창들은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알루미늄 소재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은 꼭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브라이튼 여의도 113 타입입니다. 그쵸. 여기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아까하고 형태가 다르죠.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하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시지 못한 그런 정말 전형적인 주상복합의 어떻게 보면 또 고급 오피스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창이 크고 많아요. 적어요. 네,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측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창문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안에 있는 쪽이 창문으로 인해서 간섭을 받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실제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따지면 하나의 조금 단점적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단점은 아닌데 생활하는 사람이 아 이런 거는 조금 불편했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카 부장이 지금 브라이튼까지 초대를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 건지 나쁜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지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희 담당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기존에 아파트 사셨던 분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여기다가 안마 의자 놓고 여기다가 뭐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태까지 세단을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 SUV를 뽑은 거예요. 차로. 근데 튜닝을 좋아하던 그 애기 아빠가 세단에 적용했던 그런 튜닝 용품을 그대로 그 찝차나 SUV 차에 달다 보면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비유하는 게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집에 맞는 거를, 맞는 홈 스타일링을 통해서 맞는 가구나 맞는 커튼을 배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또 우리 여성분들이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테리어 쪽은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여자 손님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 이분이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그런 엄청 독특하게 생긴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럼 이 연예인은 코디를 잘못 만나면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나 외모가. 근데 굉장히 어떤 화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코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를 도맡아서 좀 신경 써준 이런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을 잘 만나잖아요. 하다못해 미용실 원장만이라도 잘 만나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 개성을 엄청나게 잘 살려서 예쁜 연예인보다 더 예뻐지고 매력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113 타입이 바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계속 이런 집에 살아왔는데 그분은 저보다 선수예요. 하지만 저희처럼 아까 오히려 101 타입에서 보셨던 그런 일반 소배 구조나 아니면 소배 구조도 아니야, 옛날 구축에 살았던 분들은 이제 여기를 오게 되면 사실 소파를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염 실장님 생각보다 소파 아빠 바꾸자 이런 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안 어울리거든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런 창문들이 분명히 장점인데 지금은 가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집 예쁘다 하지, 여기에 만약에 굉장히 등이 높은 리클라이너로 가리게 될 경우에는 집이, 염 실장님 만약에 이렇게 소파가 리클라이너 헤드레스트가 높은 거를 코너로 이렇게 놓게 되면, 왜 우리가 그런 걸 예전에 동탄에서도 파라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창문이 큰 그런 아파트에서도 많이 느껴봤잖아요. 네. 이런 창문을 반 강제로 가리면 답답해 보여요? 안 답답해 보여요? 답답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가구를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뭘 추천을 드리냐면 역방향으로 놓을 거예요. 저는 소파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 집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놓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게티예요. 왜냐면 커튼 박스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둥 때문에 커튼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끊겨요. 물론 이 영역은 물론 우리 염 실장님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맞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뭘로 해야 될까 지금 걱정 중인데, 저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염 실장 이거 어때요? 저희 집에 걸려있던 것처럼 대형 액자.
그렇게 해서 아예 이 공간을 의도적인 아틀리에 공간으로 꾸미는 것처럼 연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서초동에 촬영에는 담지 못하지만 제 아는 독일 지인분이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진짜 헬무 da muss ein ganz großes Bild drauf machen. Das ist ein ganz großes Bild. 그냥 조금만 빌트를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된다. 큰 그림 하나만 여기다가 좀 놓자. 밑에서 오히려 코드는 가리지 말고 이거를 이 천장본만큼 올리자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참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 그림 때문에 제가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무튼 간에 제가 스케치로 한번 이거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커튼으로 가리되 이때 이제 이 부분은 또 액자를 거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 염 실장님의 아이들 비로소 어떻게 섹션을 나눌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여기도 그냥 도화지를 조금 통일시키는 게 어떨까? 아니면 아예 그 새로 나온 제품이 뭐죠? 염 실장님 안나리풀. 안나리풀. 안나리풀 쪽으로 해서 평상시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렇게 쫙 메꿔버리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아예 같은 경향의 같은 자재로 아예 저는 이 테두리를 통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빨간색, 저기는 녹색, 저기는 화이트, 여기는 그레이 이런 것도 아니라 하려면 다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간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방과 거실의 공간을 저희가 한 센터피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탁이 어디까지고 소파가 어디 쪽이지를 오히려 제품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몇 분이죠 지금?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분 정도면 이제 거실 쪽도 계속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럼 TV 위치는 뭐 정해져 있죠. TV 위치는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여기가 4542 여기를 솔직히 말해서 대형 TV 그냥 하나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TV 안 놓을 건데요. 저희 스탠바이미 하나 놓을 건데요. 저희는 그냥 저 뷰가 좋은데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이 그냥 스탠드형 TV 있죠. 아니면 기둥형 TV 있죠. 염 실장님. 여기에 그냥 TV를 이 대각선으로 그냥 여기를 어떤 홈 스타일링화 해서 이쪽을 약간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TV, 너무 큰 TV 하면 말고 그냥 되게 깔끔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TV 하나를 대각선으로 놓고 여기를 갖다가 오히려 소파를 약간 중간에 둬서 이 삼면을 보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소파를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외국에서 많이 봤던 룸 센터에 조금 소파를 이렇게 약간은 언밸런스하게 놓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는 다시 액자를 걸을 것 같아요. 단 이 액자와 이 액자가 당연히 컨텐츠는 달라도요. 크기나 또는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액자 자체 서브스탠스나 모양을 비슷한 놈으로 이렇게 놓을 것 같아서 약간 여기를 조금은 아틀리에 같은 그런 좀 미술과 같은 식으로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린 만화 캐릭터를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커튼이야 이제 저희 염 실장님한테 조언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죠. A, 통상적으로 여기가 소파가 갔을 때 이쪽이든 이쪽이든 갔을 때 두 번째는 TV를 안 놓거나 TV를 대각선으로 놔서 이쪽을 갖다가 조금 약간 구글 타입으로 약간 되게 자유분방해 놓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 혹시 코너를 이쪽으로 꺾으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절대로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기둥 아닌 기둥 때문에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 생기는 게 제가 사실은 되게 불만이에요. 차라리 이 기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소파를 놓는 게 명분이라도 있는데 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쪽으로 꺾는 거를 좋아하진 않고 아예 역방향의 자유로운 또는 이쪽에 역방향으로 놓는 방법. 일단은 거실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주방 쪽으로 가시죠. 자, 주방 쪽은 똑같아요. 이 자재도 있어요. 저희가 이 자재 달라요. 염 실장님 아까 봤던 거하고 그죠? 이거는 샌드 부식 타입의 또 어떻게 보면 폴리싱 그런 자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자재하고도 똑같은 게 있답니다. 그걸로 저는 원래는 아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루카 부장님. 평행으로. 근데 이번 거는 달라요. 왜냐면 구조가 달라졌어요. 물론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지만 왠지 여기가 뷰가 제일 좋거든요. 지금 이쪽 각도가 제일 좋아요. 저 다월 빌딩 보이는 저쪽. 그죠? 네. 저녁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래서 여기가 약간 맨해튼, 뉴욕의 맨해튼 같은 느낌으로 여의도의 맨해튼 약간 이런 비유로 사실 여기를 분양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외로 여기야말로 얘하고 같은 상판을 쓰되 T자로 오랜만에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6인용 하나를 이렇게 놔서 양쪽으로 의자를 이렇게 배열해서 주로 저녁을 드실 때 저쪽을 보면서 저녁을 드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술 한잔 할 때도 왜 마주보면서 술 드시는 게 아니라 와이프분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여기가 물론 한강도 보이지만 저는 요 뷰가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소등을 하고 무드등 하나만 켜놓고 와인 드시면서 저쪽 밖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그 식탁을 좀 이쪽 방향으로 놓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는 자꾸 이렇게 좀 뭔가를 지저분하게 채우는 걸 싫어하는데 거실하고 주방을 확실하게 세퍼레이트 시키고 싶은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창문 자체를 실질적으로 가리는 거는 제가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명분이 없으면 통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넓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80cm로 좁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기를 약간 위스키 라운지처럼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떤 베버리지 정도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플로팅 선반하고 바닥에 있는 반장 정도를 너무 두껍게 아니라 얄쌍하게 얘하고 계열을 같이 맞추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방이 들어가 있어요. 주방 한번 비춰주세요. 주방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방은 주방대로 따로 놀고 요 자재 있죠. 요 자재, 요 블랙 자재 또는 이게 싫으신 분이면, 왜냐면 사실은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집주인이든 손님들은 이렇게 들어올 때 저 방향을 한 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 씬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요 상판 자재와 요 색깔 있죠. 요게 포그그레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자재거든요. 요 색깔을 통해서 여기에 미니 홈바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것도 아일랜드를 여기서 세팅하고 홈바를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해? 근데 이거는 지금 진열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소품이나 어떤 술병이나 이런 거를 예쁘게 진열할 수 있는데 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칵테일을 믹스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코드도 있겠다. 그래서 코드를 파생해서 위쪽으로 상단으로 코드를 또는 무선 충전기를 빼고 이쪽 위에를 간단한 커피 라운지로 맞추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간지날 것 같아서 너무 넓지 않고, 그래서 이 통로를 간섭시키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25cm 쪽으로 하고 측면에 판때기는 없애고 그냥 이런 플로팅으로 위에서 마침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 앙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겸비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럴 때는 그냥 통으로 옆에 있는 판까지 해서 그냥 원 어세이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상관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두껍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쪽하고는 간섭이 안 생겨요. 왜냐면 여기가 거실 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쪽이 훨씬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돌출되는 거는 육안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다가 약간 칵테일바 같은 거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나머지 뭐 가구적인 거는 사실 뭐 크게 조심하셔야 될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커튼 쪽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지금 저희가 있는 요 타입을 이제 준비 중이시라면, 사실 이게 커튼 상담이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상황만 가지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현장을 봐도 각각 의뢰하시는 분들마다 실제로 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이나 뭐 거실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에 창문 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뭐 구구절절 뭐 거치 속질 사세요, 안나리프를 사세요, 뭐 블라인드 사세요 보단 그냥 알고 계시면 유용할 팁 하나 정도를 드릴게요. 근데 그 팁은 커튼 시장에서 뭐 너무 뻔한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조금의 선입견을 깰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깨야 될 선입견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저는 커튼들이 대부분 어떻게 열리죠? 이렇게 양계형으로 많이 열려요. 맞아요. 보통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모델하우스에서 커튼도 그렇게 아마 돼 있으셨을 거고 거의 그렇게 돼 있어서 양계형으로 많이 열리는데 저는 지금 이쪽 창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창은 편계형이라고 하죠. 그냥 한쪽으로 열리는 커튼을 맞추셔서 이렇게 빈 공간들이 꼭 있어요. 여기에도 요만큼이 빈 공간이고 저쪽도 오른쪽에 빈 공간이 좀 있거든요. 커튼을 안 쓸 때는 꼭 포켓도어처럼 커튼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거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어떤 숨을 데가 없죠. 숨을 데가 없으니까 네. 창문이 작아 보이겠다. 그래서 첫 번째 틀은 뭐냐면 커튼이 꼭 양계로 열리는 거를 편계로 바꾸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 예. 지금 구조상에는. 그리고 두 번째 틀은 양계로 갈 때 커튼들은 항상 이렇게 열리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럼 얘는 편계로 갈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보통 레일이 이게 창이 두 개라 그래서 여기 커튼 하나 여기 커튼 하나 달기보다는 이게 그냥 거실의 측면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보통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열면 이 픽스창 사실 얘네들은 뭐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창이거든요. 근데 건설사가 이걸 왜 만들어놨냐? 그냥 뷰예요, 뷰. 뷰야. 이 측면을 통해서 뷰를 즐겨라. 근데 커튼이 여기서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이 커튼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뷰를 못 즐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가려지는 거니까 작살 나는 거야. 양쪽. 여기선 어떤 선입견을 깰 거냐면 네. 커튼은 이렇게 열리지 않고 그냥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에서 제 몸이 커튼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커튼도 이렇게 닫혀 있는 거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정인 거죠. 그러면 커튼을 다 걷었을 때 얘네들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좀 애매한 빈 공간들도 패브릭으로 좀 가릴 수 있어서 패브릭 그 재질도 중요하겠네. 왜냐면 맞아요. 여기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묶으면 이거 자체도 오브제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패브릭 월, 그러니까 오브제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다 걷었을 때, 이제 열어놨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장점들, 이 픽스창을 통해서 보이는 저런 외부 전경들이 아침이건 저녁이건 흐린 날이건 맑은 날이건 100%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입견 깨는 게 첫 번째, 꼭 양계가 아니어도 된다. 편계여도 된다. 꼭 좌에서 우로 열리지 않아도 된다. 저쪽에서 일로 열려도 된다. 근데 이게 어디가 먹히냐면 네? 여기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그냥 데칼코마니에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좌우가 얘네 대칭입니다. 그럼 얘가 그렇게 열리면 여기는 이제 전 아까 뭐라 그랬냐면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뭐 여기에 뭐를 짜고 뭔가 막 이렇게 우리 루카 부장님이 하시는 선반 이러면 이제 얘기는 좀 달라져서 그때는 스타일링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빈집만 봤을 때는 빈집이 많을 거예요. 하나의 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걷어놓으면 이게 꼴배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수입지고 뭐 1000만원짜리 커튼이어도 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뷰를 가리면 그렇죠. 대역주인인 거네. 1억짜리 커튼을 달아놔도 뷰를 가리는 건 커튼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또 오면서 이런 패브릭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가주면 이러면 실제로 액자도 필요가 없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하면서 전체 개방이 딱 됐을 땐 내가 패브릭을 다 달아놓은 집이야. 근데도 유리 쪽, 이런 뷰 쪽에는 영향이 별로 없게끔. 그리고 딱 닫았을 때는 완벽한 사생활 보호나 완벽한 보온이나 완벽한 방풍이 될 수 있게끔 기능은 살리면서 뷰도 데려갈 수 있는 조합은 결국엔 선입견만 깨면 돼요. 그 선입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로 열린다 또는 한쪽으로 열린다 이런 선입견만 깨주시면 아마 특별히 뭐 전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제외고 인테리어 굳이 안 하시고 뭐 좋은 가구들과 좋은 뭐 이런 선반이나 이런 걸로 그냥 구조적인 이런 레이아웃만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패브릭 디자인도 아마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인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뭐만 하나만 딱 연결되면 좋냐면 오케이 그럼 염실장 뭐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가 말한 대로 난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입주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뭐 한쪽으로 쓰고 뭐 얘도 이렇게 닫히고 다 좋아. 그럼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해줘봐. 그럼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시스템을 그냥 전동 IoT로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 동시에 중간에서 맞아요. 모이겠네. 요즘 누르는 순간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네.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브라이튼 여의도 입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호기심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이 요즘은 전동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긴 해요. 근데도 이 전동에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 아직도 터치 모션만 되는 데도 있고, 뭐 음성인식 되는 데도 있는데, 그냥 풀옵션으로 전동 시스템 해놓으면 다 됩니다. 음성인식도 되고, 또 집에 뭐 들어오는 문 열리는 거에 맞춰서 커튼이 거치지기도 하고, 이런 스마트 Io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조합 그대로 가면서 얘네들만 전동으로 연결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원단 살 때만 보지 다음부터는 그냥 일상의 하나의 가구 오브제처럼 그냥 지네가 시간 되면 열리고 지네가 시간 되면 닫히고 뭐 손님 왔을 때 내가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게 이렇게 연계됐을 때 딱 저 복도에서 저 여기 복도가 좀 런웨이 같거든요. 저 복도에서 딱 현관문을 열고 중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나애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커튼들이 자동으로 쫙 열려주면 저는 그것도 되게 삶의 만족도 중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할 것 같다는 저를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내면 그렇게 되면 이 추천 스타일은 총 장 스탠드가 뭔지 아시죠? 네. 길다란 장 스탠드 조명 하나, 그 다음에 액자, 대형 액자 3개 이렇게 한 게 저 입구에다가 일단 대형 액자 하나를 놓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액자는 어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액자는 여기에요. 그리고 장 스탠드는 오히려 이 포인트에다가 놓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공간이 비어는 있지만 좀 좁거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염실장이 말한 그 풀 전동 시스템으로 이 공간은 액자든 소품이 왜 필요 없냐면 여기가 해처 모야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어차피 상향이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여기는 어차피 조명이 커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쪽으로 모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는 커튼박스가 사실 페이크인 게 거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간은 빌 수밖에 액자보다는 없어요. 여기는 좀 스탠드나 뭐 어떤 네. 조명을 활용할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가장 액자를 괜찮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헤쳐모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메꾸는 거 좋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염실장이 말한 대로 쫙 다 그냥 헤쳐 모이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면 생각보다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꽉 찬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스케치로 옆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지금 할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바톤 턴 차고